자, 지구촌 뉴스 이주아 리포터 연결돼 있습니다. 자, 이주아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첫 번째 해외 소식 전해주시죠. 네, 먼저 아프간 소식인데요. 탈레반 내부에서 분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레반 2인자이자 과도정부 부총리로 임명된 몰라 압둘가니 바라다르가 정부 구성 과정에서 경쟁 세력과 갈등을 빚고 카불을 떠났다는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바라다르는 탈레반의 외교 담당으로 외부에 가장 잘 알려진 인물인데요. 이번 아프간 장악을 두고 바라다르는 외교적 승리를 거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탈레반의 연계 조직인 하카니 네트워크 지도자이자 내무장관으로 임명된 사라주딘 하카니는 무력 전투를 통한 승리였다고 반박을 했는데요. 최근 여러 차례 논쟁을 빚은 끝에 바라다르는 현재 카불을 떠나 칸다하르 지역에 머물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또 탈레반 외교부 장관의 첫 기자회견이 있었다면서요? 네네. 탈레반 정권의 새 내각 외교수장이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국제적인 지원을 강하게 호소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전쟁으로 피해를 본 나라이기 때문에 교육과 보건, 개발 등의 분야에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한 무타키 장관은 국제사회는 아프간 지원을 정치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면서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 이슬람개발은행 등의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탈레반이 미군의 철군 완료 작전을 도운 점을 거론하면서 대피 작전에 협조한 대가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미국이 그 아프간에 대한 자산을 동결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미국은 탈레반이 카불을 장악한 뒤에 아프간으로 달러를 보내는 것을 중단했고요. 아프간 중앙은행이 미국 연방중앙은행 등에 예치한 자산을 동결한 바 있습니다. 아프간 측의 해외 자산 90달러 중에서 약 70달러가 미국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2002년 이후 총 53억 달러의 자금을 아프간에 제공해온 세계은행도 아프간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다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탈레반이 자산을 동결하고 제재하는 미국의 불만을 드러낸 거고요. 미국은 큰 나라인 만큼 관대함을 보여야 한다면서 추가적인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더불어 국제사회가 10억 달러의 지원을 약속한 데 대해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 투명한 방식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다음 소식은 일본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정화 설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방사성 물질을 흡착하는 필터 25개 가운데 24개가 파손돼 있다는 건데요. 일본 원자력위원회조차 필터 차원 이상의 문제라면서 운영사인 도쿄전력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오염수 정화 설비에 문제가 생겼다면은 방사성 물질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았다는 걸 텐데. 네. 이거 좀 더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지난달 24일입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경보가 울렸는데요. 오염수 정화 작업으로 생긴 진흙을 옮겨 담는 작업을 하던 중에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상승한 겁니다. 오염수 정화 설비 중에는 방사성 물질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필터가 있는데요. 이 필터가 파손돼 있던 사실을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확인했습니다. 이번 달 2일엔 최소 10곳이 파손됐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이번에는 전체 25개 중에 24개가 파손돼 있었다고 일본 원자력위원회에 보고를 한 겁니다. 도쿄전력은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도 필터가 망가졌지만 설비 외부의 방사선 양은 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런데 방사성 물질 흡착 필터에 문제가 생긴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2년 전에도 필터 파손으로 필터 25개를 전부 교환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후 도쿄전력이 확실한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에 다시 필터 파손이 확인이 된 겁니다. 결국 일본 내에서조차 단순한 필터 차원이 아니라 도쿄전력의 관리 미비 문제라는 질타가 나왔습니다. 또한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폐기물이 6만 세제곱미터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도쿄전력의 관리 부실 지적이 겹치면서 국제사회의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참 일본 때문에 참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네요. 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대면 정상회담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했다는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스는 미국 고위 관료들을 인용해 이같이 밝혔는데요. 지난 9일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전화통화에서 대면 정상회담을 갖자고 제안했지만 시 주석으로부터 약속을 받아내는데 실패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예. 정상회담 제안에 응답하는 대신 미국이 중국에 대해 덜 공격적인 태도를 취해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를 두고 미국 관료들은 중국이 계속해서 미국에 대해 강경 노선을 취하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예. 그러나 백악관은 부분적으로는 코로나19에 대한 걱정에서 비롯됐다고 믿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시 주석은 코로나 시국 전인 지난해 1월 미얀마를 방문한 뒤로 중국 밖으로 나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예. 미국은 오는 10월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기간에 회담이 가능할 것으로 고려했는데요. 중국 언론들은 시 주석이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이야기는 뭐 항상 나오니까.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또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지구촌 뉴스 이주아 리포터와 함께 했습니다.